어제 전 세계가 주목한 순간이었습니다. 5번의 경기 끝에 T1이 마침내 롤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심승아족이 이미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9년 방영된 심승아족 에피소드, 그 안에는 한국에서 열린 e스포츠 결승전, 한국어로 적힌 현수막, 그리고 게임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팀까지 지금의 T1 우승 장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6년 전 심승아족이 그려낸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그 놀라운 예언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심승아족 시즌 30, 에피소드 17, 이 마이 스포츠 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게임 에피소드가 아니라 심슨이 한국의 K-팝과 롤드컵 우승을 예언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바트가 e스포츠 게임에 빠져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트는 교실에서도 공부 대신 게임 전략만 떠올리고 집에 와서는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 몰입하죠. 심슨 제작진은 이 모습을 통해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e스포츠 시장을 풍자했습니다. 특히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시기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직후 전 세계가 K-팝과 한국 문화를 주목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심슨 제작진이 이 흐름을 포착해 훗날 한국이 세계 e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고 롤드컵을 지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이후 바트는 친구들과 팀을 꾸리고 호머가 코치로 합류합니다. 게임을 잘 모르는 호머는 대신 아버지다운 리더십으로 팀워크와 전략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작진이 e스포츠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진짜 스포츠처럼 훈련과 전략이 필요한 분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롤드컵 팀들도 합숙 훈련, 전술 분석, 체력 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심슨이 이걸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면서도 예언한 셈입니다. 팀은 마침내 국제대회 결승에 진출하고 그 무대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배경음악으로는 한국 전통음악이 흐르고 경기장에는 한국어 현수막과 화려한 무대 연출이 등장하죠. 당시 방송으로 이런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호머가 경기장 전원을 내려버리면서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에피소드는 허무하게 끝나죠. 이는 2011년 한국 뉴스에서 PC방 전원을 꺼 폭력성을 실험한 사건을 풍자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에피소드 속 마지는 바트가 게임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며 게임이 아이들을 망친다는 전형적인 부모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오히려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방영 당시만 해도 e스포츠는 아이들 장난으로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e스포츠 선수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롤드컵 결승 무대는 서울 고척돔, 인천문학경기장 같은 대형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메가 이벤트가 되었죠. 결승전이 서울에서 열리며 카메라가 스쳐 지나가듯 비춘 간판들에 한국어가 선명히 드러나는 장면은 심슨 제작진이 이미 한국을 e스포츠의 성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과 2023년 롤드컵 결승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한국팀은 수차례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심슨의 상상력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인 셈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심승아족이 코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건 무려 1997년입니다. 이때 등장한 건물 이름은 크립토반, 간판 아래에는 암호를 위한 장소와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는 문구까지 붙어 있었죠.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라는 뜻으로 지금의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출시되기 13년 전부터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예언이 주목을 받자 실제로 전 크립토반 코인이 출시되었고 나오자마자 무려 3만% 폭등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식에 빠진 마지가TV로 주식 방송을 보던 장면에서 비트코인 가격 옆에 무한대라는 표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장면이 방영된 건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 원도 되지 않던 시절이었죠. 당시에는 비트코인 ETF나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는데 심슨 제작진은 이미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을 뒤흔드는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심슨 가족은 여러 차례 놀라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예언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심승아족이 대놓고 암호화폐 이야기를 꺼냅니다. 천재 박사가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만든 블록체인 수식 속에는 심슨 특유의 예언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 에피소드의 반경일은 2020년 2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10,000에서 무려 $70,000까지 폭등합니다. 라이트코인 역시 $40에서 $400로 1000%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도지코인을 공개 지지하면서 이 예언 같은 장면들은 더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방영된 시즌 31의 1화입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방영일을 잘 보시면 방영일은 2020년 2월이고 시바이누 암호화폐의 탄생은 2020년 8월 6일이죠. 에피소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방식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요.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해버리죠. 개발한 코인은 금방 뉴스에 실렸고 프링크 박사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링크 박사의 가상화폐 개발 전 원래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프링크처럼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했죠. 이후에 심슨이 몽유병으로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마을의 제일가는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스토리는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2016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리사는 스프링필드에서 진행되는 화성 이주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이었고 목표는 2026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여러 문제로 인해 계획은 결국 2051년으로 연기되죠. 놀랍게도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불과 6개월 뒤인 9월 27일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여러 문제로 실행이 지연되었고 계획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가 결국 2050년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심슨은 단순한 만화를 넘어 때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예언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음모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큰 관심을 끌며 여러 가지 추측과 이론들이 난무하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유튜브 영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이코인에 관한 심슨의 추가적인 예언을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2001년 쌍둥이 타워 공격, 즉 9.11 테러 단체, 알케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다루고 있었고 이 에피소드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반경 30분 만에 삭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슨 에피소드를 본방 사수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 에피소드의 내용과 스크립트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파이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예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심슨의 풍자 속에 숨겨진 파이코인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기다린다면 1파이코인당 가격은 3,141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2022년 HTX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도둑 상장했다는 내용이며 이 상장은 가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땡땡월 땡땡일 최초의 거래소 상장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2025년 2월 20일 OKX 거래소에 파이코인이 최초로 상장된 사실과 소름 끼치게 일치합니다. 앞서 언급한 3년 동안 기다리면 이라는 부분은 OKX 거래소 상장 이후 3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8년에 해당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5년 상장 이후 2028년에 들어서 3,141달러, 즉 한화로 약 45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파이코인 상장에 관한 정확한 날짜와 매년의 최고점, 하락 시점 등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슨의 내용을 더 이상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계획에 몰래 편승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가야 할 기회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언이라 부르던 파이코인의 가격과 그들이 계획하는 부의 대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널리 퍼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얻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파이코인의 가격 관련 예언이 단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영상 하단에 구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심슨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전설을 써 내려가자는 마음으로 심슨이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2월 20일 XYZ핏 거래소 상장 이후 심슨의 가격 예언과 상장 후 목표가 파이코인의 향후 자료를 5분 내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코인이 3,141달러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계산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심슨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셔서 파이코인 자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상장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